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요. 건물도 좋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의 진로에 있어서, 우리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나다움에서 다르듯이 자녀다움에서도 달라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 맞춰서, 또는 우리 아이에게도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고 행복한 길일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나다움에서 시작하는 우리 자녀의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이 성향,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향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성향이라는 것은 DNA, 부모로부터 받은 DNA와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환경, 가정,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고유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향은 내가 만나는 상황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성향 아닌데요? 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내 성향이 상황과 매칭이 딱 된다면 내 잠재력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잠재력이나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있는 성향, 나한테 있는 주성향, 나의 잠재력,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이게 적성에 안 맞나 봐. 하지만 억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2% 부족한 인생, 뭔가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다움이라는 것은 내 상황도 잘 봐야 돼요. 나다움을 정말 나답게 하려면 나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아이답게, 우리 아이다움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 아이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주셔야 돼요. 다른 아이다움에 나타나게 하는 상황으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내리는 정의, 나다움의 정의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도 존중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나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게 없으면, 특히 요즘같이 AI 시대에 AI가 다 처리해주고 이럴 때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어주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AI가 다 판단해줘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튜브를 끼고 바다 위에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튜브 끼고 바다에 있어 보세요. 파도가 치면요, 그 파도의 힘으로 둥둥 떠갑니다. 내가 막 헤엄안쳐도 돼요. 그냥 가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얼마큼 가는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초래하냐면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피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가 어디고 얼마 남았지? 가늠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 실생활로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나답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구별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솔깃,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솔깃. 인생을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이야기로 살게 돼요. 그리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오히려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 그릇 크기를 알면은 옆에 그릇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그릇의 크기와 재질을 알면요, 너무 뜨거운 물건을, 음식이나 뭐를 담으면 내가 녹을 수 있다는 그 위험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막 담아요. 막 녹는데도 싫어, 담을 거야. 쟤도 뜨거운 걸 담는데 나라고 못 담아? 다 담을 거야. 나 녹아 없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그릇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저 친구가 많이 담아요. 나도 그냥 이만큼 담을 거야. 막 담아. 막 넘쳐. 결국은 채우지도 못해요. 내 그릇 크기 안다는 것이 나다움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면 내 사이즈에 맞게끔, 내 크기에 맞게끔, 내 재질에 맞게끔 그릇을 담아 놓는다면요. 이 그릇은 모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볼 때 그 모양도 보여요. 막 넘쳐서 막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자체의 모양도 보이고 그릇에 담겨있는 그 담겨있는 내용물도 그대로 보입니다. 바로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아 존중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존감을. 저는 자존감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존재감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존재, 나라는 존재를 모르면 존중을 할 수도 없고요. 존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A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어떤 분한테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 만나요? 그럼 꼭 약속 시간에 일찍은 못 가더라도 꼭 정시에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오고요. 늦게 온 사람 완전히 경멸해요. 이러면 정말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일찍 가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존중을 받고 있죠. 저에게. 생판 모르는 저에게.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이 확실해요. 근데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B라는 사람도 만나려고 그래요.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 글쎄 모르겠는데. B?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B라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하겠죠. 늦으면 어머 죄송합니다. 차가 막혔어요. 우리 늘 하는 말. 이것도 바로 존재감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존재감이든 긍정적인 존재감이든 존재감이 있다라는 것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밋밋한 것도 존재감이에요. 그 사람은 무미건조해. 그 사람은 좀 그런 면이 있어. 그 사람은 그냥 다 아무거나 좋다고 한다? 이런 얘기라도 듣는 게 나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 이거보다는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자녀는 어떤 성향인가요? 라고 제가 여쭈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어머님은 자녀에 대한 존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존재감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자녀는 지금 부모님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역으로 부모님도 부모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자꾸 나다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요. 여러분, 조사를 해봤어요. 국내외에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봤더니 뭐 용서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나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나로 살지 못한 거. 한번 나답게 살아볼 걸. 나다움에 대한 책들이 작년 또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출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그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